지금 아침마다 아무 생각 없이 드시는 그 음식, 혹시 그대로 계속 드셔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특히 빵 위에 발라 먹는 그것, 너무 익숙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혈당을 올리고 살을 찌우고 결국 당뇨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이 영향이 훨씬 더 커진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바꾸지 않으면 몇 년 뒤 몸 상태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전이랑 똑같이 먹는다. 양도 줄였는데 왜 살이 찌는지 모르겠다. 건강검진에서 갑자기 혈당이 높게 나왔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몸이 예전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눈에 보이지 않게 변합니다. 소화를 돕는 효소는 점점 줄어들고 위산 분비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문제 없던 음식이 이제는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장운동도 느려집니다. 음식이 몸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지방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혈당을 처리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예전보다 혈당이 더 쉽게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처리되지 못한 에너지는 그대로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적게 먹는다는 것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오늘은 반드시 바꿔야 할 식습관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 습관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빵에 버터나 치즈를 발라 먹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간단하게 식사를 하려고 빵을 선택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자연스럽게 버터나 치즈를 함께 드십니다. 이 조합이 왜 문제일까요? 빵은 대표적인 탄수화물입니다. 그리고 버터와 치즈는 지방입니다. 탄수화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지방은 소화를 늦춥니다. 이 2가지가 함께 들어오면 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당은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방 때문에 이 혈당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즉, 높은 혈당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우리 몸은 점점 인슐린에 둔감해집니다.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당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체중 증가입니다. 탄수화물과 지방이 함께 들어오면 남은 에너지는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그래서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살이 찌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조합입니다. 빵을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빵을 드신다면 단백질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삶은 달걀이나 닭가슴살 같은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지방을 곁들이고 싶다면 버터나 치즈 대신 견과류나 아보카도 같은 불포화 지방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조합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 습관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식습관입니다. 국밥을 먹을 때 밥을 말아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건강에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식사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밥을 말아 먹으면 씹는 횟수가 줄어들고 음식이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그 결과 뇌가 포만감을 느끼기도 전에 이미 많은 양을 먹게 됩니다. 즉, 과식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영양 불균형입니다.
국밥은 대부분 탄수화물과 지방 위주입니다. 식이섬유는 부족하고 혈당 지수는 높은 편입니다. 이렇게 되면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체중 증가와 혈압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 변화가 더 빠르게 나타납니다. 해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밥과 국을 따로 드시면 됩니다. 국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국물은 입을 적시는 정도로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세 번째입니다. 술과 자극적인 안주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실 때 스트레스를 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함께 먹는 안주입니다. 달고 짜고 기름진 음식이 대부분입니다. 이 조합은 중년 이후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알코올은 간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에 자극적인 음식이 더해지면 몸의 부담은 훨씬 커집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올리고 탈수를 유도합니다. 매운 음식은 위 점막을 자극해 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혈당을 오래 높게 유지시킵니다. 결국 이 조합은 혈압, 혈당, 이 건강을 동시에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술을 드신다면 양을 줄이셔야 합니다. 두세 잔 이내가 적절합니다. 그리고 안주를 바꾸셔야 합니다. 기름진 음식 대신 단백질 위주의 음식을 선택하십시오. 계란, 두부, 살코기, 콩류가 좋습니다. 이러한 음식은 알코올 흡수를 늦춰 몸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수분이 많은 채소를 함께 드시면 탈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야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야식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가장 위험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우리 몸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상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낮보다 지방으로 저장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여기에 호르몬 변화까지 더해집니다.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은 줄어들고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밤에 더 배고픔을 느끼고 과식하게 됩니다. 이 습관이 반복되면 내장 지방이 빠르게 늘어나고 각종 대사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취침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지켜도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만약 늦은 시간에 꼭 먹어야 한다면 음식의 종류를 바꾸셔야 합니다. 치킨, 라면, 떡볶이 같은 맵고 짜고 기름진 음식은 피하시고 삶은 달걀, 요구르트, 바나나, 두유, 그리고 소량의 견과류 같은 가벼운 음식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4가지 식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빵에 버터를 바르는 습관,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 습관, 술과 자극적인 안주, 그리고 야식. 이 4가지는 너무 익숙해서 문제라고 느끼지 못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건강을 무너뜨리는 핵심 원인이 됩니다. 건강은 병원에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식습관에서 결정됩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몸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지금 바꾸는 이 습관이 앞으로의 건강을 지켜줄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